더 열받는 소식. 내란의 주역 김용현 매달 연금 540만 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은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용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찍 사퇴하고 나서 연금 소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보도가 됐죠. 근데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지난 1월부터 매달 54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군에서 전역했을 때 그때부터 군인연금을 받아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경호처장 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적으로 정지됐고, 그 이후에 12월 4일 사표 내고 12월 5일 윤석열이 사의를 빠르게 수용해주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군인연금법을 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확정이 안 됐죠. 징계로 파면된 경우, 징계가 안 됐죠.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이때에만 연금 수령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벌인 내란 관련 혐의로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게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인데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 군인연금법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복무 중의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민간이신 분이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벌인 내란 관련 혐의로는 형이 확정돼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군인연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같은, 어쨌든 내란 주역 김용현 매달 연금 540만 원 받는다. 우리나라는 이런 데에만 나는 인권 타령하고 권리 타령, 권리 보장 타령 이런 거 제발 좀, 내란범이에요. 내란범. 내란범한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다르게 그래도 참 군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재판부에 윤석열을 작심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곽종근 의견서는 함께 다 같이 전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삼성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년 2월 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 3월 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인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 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으로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 됐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결국 그래도 군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서 전문이었습니다. 예, 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정녕 지시한 적이 없냐? 그런 적이 없냐? 정면으로 겨냥을 하면서 나와 우리 부하들을 2번 죽이지 마라. 곽 전 사령관은 국헌 문란이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반성문이기도 하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 마찬가지죠. 직격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윤석열에게 여전히 줄 서고 있는 군내 점조직들이 분명히 있을 법합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전 봐요. 국정원, 경찰, 내각, 검찰, 군 할 것 없이 내란의 그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부터 파면시켜야 그 뒤에 내란 진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타까운 건 극히 소수로 보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을 막았던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겸 해제는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